안녕하세요. 자, 포상금 사냥꾼 민대지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탈세 제보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도 뭐 비슷한 영상을 이제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도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완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민대지가 운영하는 블로그예요. 이 블로그를 보시면은 공익신고 관련해서 정말 많은 글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공익신고 강의실 클릭하시면은 자, 공익신고 강의실에만 641의 글이 올라와 있고 한 7년 동안 올린 글들이에요. 자,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은 공익신고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인 탈세 제보로 포상금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유튜브 뭐 구독자도 적고 한데 뭐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한데도 문의는 많이 늘었습니다. 주요 관심 종목은 탈세 제보고, 저한테 이렇게 탈세 제보에 대한 문의가 오는 거는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탈세 신고 성공 통지서 모음이라고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그동안 제보 넣었던 것들, 성공 통지 온 것들, 아니면은 이제 포상금 지급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올렸어요. 제가 탈세 제보해서 18번째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받을 것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문의가 자꾸 오는 것 같은데 그 문의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이 탈세 제보를 잘못 이해하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거의 답니다. 100명이 저한테 문의했다고 치면은 그 중에 90명은 다 추측이고 그 중에 또 9명은 추측이지만 증거 부족이고, 아니 추측은 아니지만 증거 부족이고, 한 명이 그나마 이분은 하면은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 정도로다가 제가 예전에는 탈세 제보도 이제 받은 적이 있어요. 되게 짧은 기간 동안이었는데 그때 이제 탈세 제보 문의도 되게 많이 왔는데 진짜 아예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제보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시간 낭비구나 하고서는 이제 바로 뜻을 접었었는데 그 정도로 이 탈세 제보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문의 내용이에요. 해당 업체가 분명히 탈세를 하고 있어. 요거 제가 이제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만들고 고쳐 놓을게요. 자, 해당 업체가 분명히 탈세를 하고 있어. 왜냐? 내가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했었으니까. 이런 내용의 이제 문의들이 이제 오는 거죠. 맞아요. 그 회사는 탈세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솔직히 절세라는 이름으로다가 공공연하게 탈세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고, 요령이라는 말로다가 공공연하게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크던 작던 뭐 세금 다 내고 영업하면은 뭐가 남아요. 이게 꼭 중소기업 뭐 이상의 뭐 회사 규모를 가진 그런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세 소상공인분들도 전부 다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가 탈세를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도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 탈세가 저희가 이제 생활하는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엄청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자, 여기도 이제 오타가 났는데 이 탈세 제보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영상 업로드 하고 고쳐 놓을게요. 이게 새벽에 제가 어저께 새벽에 이거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이 초안을 작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블로그 초안을 작성을 해놓은 거라 졸린데 한 거라 자꾸 오타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탈루세액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건 이제 포상금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추축성 제보일 경우 요것도 당연히 못 받습니다. 요건 이제 좀 이따가 추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조건 제1조건인 제출된 증거 자료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정보에 속하지 않아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조건인 국세기본법,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에 기본적으로 속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충족됐다라는 한에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나와야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국세기본법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추축성 제보일 경우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고 아예 적어놨어요. 이 말은 뭐냐? 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 회사에 근무를 했어. 아니면 했었어. 그래서 나는 이 회사가 탈세를 어느 정도 하는지 난 알고 있어. 그래서 난 제보하는 거야. 증거 하나도 없이 그냥 주장만으로다가 제보하는 거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 국세기본법이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는 구두로다가 이제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되고,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허위 세금 계산서라든지 뭐 그런 거 이제 몇 장 입수를 했어요. 그 몇 장을 입수를 했는데 일반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이 허위 계산서가 뭐 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준 그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뭐 되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계속 빈번하게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이루어져 왔다. 근데 그런 중요한 자료, 뭐 증거가 될 수 있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내가 몇 장을 입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세청에 제출을 하고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분들이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게 이제 규모가 탈루세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지 일단 세무서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상당히 클 것 같다. 요거 좀 돈 좀 되겠다. 요거 좀 점수 좀 되겠는데 요런 판단이 들면은 합니다. 세무조사 합니다. 아래 좀 이제 앞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자,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이 포상금 지급 조건이 부족하다고 조사를 안 하고 이러지 않아요. 세무서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상금을 받든 말든 아무런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속해야 되고 여러분이 제출한 증거 내에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나와야 돼요. 조금 전에 이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었던 것처럼 허위 계산서, 허위 세금 계산서 뭐 몇 장 입수했어요. 그거 이제 신고했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랑 뭐 십몇 년 동안 계속 거래를 했는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뭐 빈번하게 발행을 해줬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정황이랑 그런 걸 싹 적어도 포상금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출된 그러니까 제보자가 제출한 그 자료 내 국세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중요한 자료 중에서 5천만 원 이상 추징이 돼야 포상금 지급 조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계산서 몇 장 뭐 그런 걸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분명히 그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현재 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그 내부 사정을 잘 안다고 해도 증거가 받쳐주지 않으면 추측일 뿐입니다. 사실일지라도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상금을 못 받는 거예요. 이 탈세 제보가 좀 상당히 까다로운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저처럼 이제 공익신고를 직업으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 탈세 제보는 진짜 넘볼 수 없는 넘사벽 종목이에요. 아마 1,000명의 공익신고자가 있다면은 그 중에서 한 명 겨우 할까 말까? 잡보기입니다만 그 한 명이 접니다. 뭐 아무튼 위 세 가지 경우가 대부분의 탈세 제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일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탈세 제보에 대해서 제보 문의가 하도 오니까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요것도 제가 꽤 신경 써서 만든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고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왔던 문의 내용이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왔던 내용이라 내용 자체는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본인이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건데 뭐 이걸로다가 이제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주신 내용인데 제 답변 내용 이게 정답이니까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캡처를 해서 이제 올려보는 겁니다. 아무 조사 없이 그러니까 탈세 제보의 증거 수준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무 조사 없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야 그나마 조사라도 해볼까 고민한다. 이런 답변을 드렸는데 제 답변을 보시고 아 뭐 설마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입니다. 모든 경우가 위 답변 내용처럼은 아닐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탈루세액이 엄청나게 나올 만한 그런 제보건이면은 하기도 하고요. 또 순서랑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다가 빼서 먼저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고 이런 특수한 케이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여러분의 제보건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셔야죠. 자, 이제 다른 답변 내용도 이제 하나 더 캡처를 해봤는데요. 위 질문의 답변은 정부기관은 이유 없이 수사할 수 없다. 뭐 국세청이 아니라 검찰, 경찰 모두 포함이다. 수사 조건을 충족한다는 기본 조건 위에 아이디어로 탑을 쌓으면은 뭐 종목 완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아니 국세청이 권한이 어마어마한 그런 기관인데 아니 국세청에서 뭐 간단하게 뭐 계좌도 못 가봐? 뭐 회사 좀 못 들여봐? 이제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안 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수사 조건이 충족이 돼야 수사 승인이 떨어져요. 이 국세청이라고 그냥 뭐 내가 얘네 좀 의심스럽네. 뭐 제보가 왔는데 뭐 증거는 뭐 불충분한데 그래도 한번 까보면은 괜찮을 것 같네. 이런다고 까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까보려면은 조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조사 승인은 증거 없이 승인이 나질 않아요. 자, 세무조사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지역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려면은 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하려는 사유를 습득한 증거와 함께 이제 올려야 돼요. 조사 승인을 이제 받으려고 이제 올리는 거예요. 올린 다음에 지방국세청은 뭐 첨부된 혐의점과 증거들을 이제 확인하고 뭐 승인이 나면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승인이 안 나면은 조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그러니까 지방 세무서는 하위 기관이잖아요. 지방 국세청은 상위 기관이고 하위 기관에서 상위 기관에 뭐 조사 아니 이게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아리까리한 거 안 올리거든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만 올리지.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 공무원의 세계에서는 다칠 만한 일은 시도도 안 해요. 요즘 회사에서 뭐 세무사나 뭐 변호사, 뭐 최소 뭐 법무사 뭐 이런 분들 안 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국세청에서 무리하게 뭐 혐의점도 없고 뭐 제출된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런 걸로다가 세무조사를 했어요. 근데 세무조사를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은 회사에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국세청이니까 뭐 두드려 맞았어도 그냥 난 조용히 있어야지. 이렇게 안 해요, 요즘은. 그럼 역풍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뭐 내가 근무를 했었다, 지금도 근무 중이다, 탈세 맞다, 뭐 아무리 정확한 증거 정황을 구두로 설명을 해도 증거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한다가 기본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한 케이스는 있어요. 근데 그 특수한 케이스가 여러분의 제보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완벽한 증거라는 단어에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중요한 정보, 국세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중요한 정보,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추측성 제보가 이제 없어야 되고, 이런 완벽한 제보를 이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국세청은 여러분에게 이제 탈세 제보를 장려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포상금 제도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러나 국세청은 여러분이 포상금을 받던 받지 못하던 관심도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세무조사가 가능한 증거 자료를 이제 국세청에 제출을 했다. 그런데 탈세를 증명할 일부 증거들 뿐이었고, 아까 이제 위에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허위 계산서 몇 장, 뭐 요런 수준. 그러면은 이런 경우 국세청은 어떻게 나올까? 자, 세무조사 합니다. 일단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금액이 좀 될 것 같을 때만이지 아니면은 그냥 반려돼요. 그럼 뭐 이제 추후 뭐 누적해 놨다가 누적 관리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세무조사 할 일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참고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누적 관리한다고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자, 근데도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시니까 좀 부족한, 그러니까 탈세 제보 이제 포상금을 지급받기는 부족한 저거지만 우리가 좀 파면은 좀 나오겠는데 이것도 금액도 좀 상당하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조사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 탈세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제출됐으니까요. 그러면 제보자한테 국세청이 이제 어떻게 말할까요? 제보자님이 제출하신 증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포상금 지급 조건 부족으로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위해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세무조사 가능하다. 좀 될 것 같은데 부족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것 좀 보완을 해달라. 아니면 그러고 또 이제 세무서에 방문해서 자초지장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러면서 세무서에 부르기도 하고 증거 보완 요청을 하기도 하고 뭐 이것도 이제 다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각종 보완 요청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런데도 일반 분들은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라는 말만 듣고 이미 포상금 받은 거야. 이미 뭐 난리 났어. 야, 한 건 했다. 야, 이거 이제 퇴사해도 뭐 상관없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위험을 무릅쓰고 추가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뭐 섭외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해주죠.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사건인데. 근데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실을 하나 풀어보면은 탈세 제보에는 점수가 따라붙어요. 이거는 이제 뭐 팀으로 붙는 건지 개인으로 붙는 건지 그 완벽한 내막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이것도 경험한 겁니다. 뭐 자기한테 뭐 탈세 제보권이 있으면은 제보를 해달라 뭐 그런 제안도 받았었어요. 뭐 아무튼 어떤 점수인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고가 점수 아닐까 이제 뭐 예상을 해보는데, 자, 어찌되었건 탈세 제보를 처리하면은 뭐 그분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는데 그 점수는 처리하신 분이나 뭐 세무서 측에도 도움이 되는 점수다. 그러다 보니까 탈세 제보를 하면은 좀 반가워해요. 물론 조건을 충족했다라는 조건 하에. 제가 이제 공익신고를 직업으로다가 지금 8년 넘게 이제 몇 달 있으면 9년 차인데 9년 동안 공익신고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제보를 해봤지만 제보하면은 좀 싫어하는 티가 역력했어요. 근데 탈세 제보는 아니죠. 저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은 탈세 제보를 하지 않으니까. 탈세 제보를 하면은 고맙대요. 되게 친절하대요. 나 공익신고하면서 이런 경우 탈세 제보하면서 나 받아봤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자, 제 글이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꼭 기억을 하세요. 이 지급 조건 이게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은 포상금은 안 나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탈루 대액 5천만 원 이상, 당연히 국제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 내에서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고, 자, 추측성으로다가 제보를 하면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 내용에도 추측성 제보가 있을 경우 그 추측성 제보를 제외하고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포상금이 지급이 되긴 하지만요. 자, 탈세 제보 건수가 이제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제보 건수가 늘어난다고 포상금 지급 건수가 뭐 껑충 뛰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요거를 이제 저거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국세청에서 통계 자료를 올렸어요. 국세청에서 직접 올린 통계 자료인데 전체
탈세 제보건 중에 0.8%만 신고 포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지급된 0.8%의 분들이 만족스러운 포상금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요건이 또 이제 포상금 계산식도 이제 또 따로 있는데 그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뭐 한두 개가 빠졌다. 그러면 그 연도의 포상금은 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매출이 뭐 연 100억이야. 근데 뭐 여기서 어느 정도 탈세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탈세를 하고 그러니까 세무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의 실매출인데 80억만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매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20%에 대한 20억에 대한 탈루 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하면은 뭐 부가세, 뭐 종합소득세, 뭐 이제 요 정도만 계산을 해도 그래도 뭐 한 20억 정도 누락했으면은 한 5억 정도 어, 타, 탈세를 했구나. 5억 정도 안 냈구나. 그러면 5억이면은 뭐 나한테 떨어지는 게 탈루세액이 5억이면은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 1억이구나. 이거 1억. 근데 내가 한 3년치 준비했어. 4년치 준비했어. 요거 때려 넣으면은 퇴직금으로 충분하겠는데. 이러고서는 넣으시지만 정작 그 세부 계산에서 누락돼 갖고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3,500만 원, 뭐 그 정도 받고 마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아무튼 그런 거는 뭐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겠죠. 자, 탈세 제보는 누가 할까요? 자, 민대지처럼 탈세 제보를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공익신고자가 할까요? 아니에요. 탈세 제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익신고자는 정말 극수수일 뿐입니다. 대체로 해당 회사의 직원분들이나 경쟁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고요. 탈세 제보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추측을 해요. 나한테 증거는 있다. 예를 들어 5년간의 탈세 내역 중 한 달치를 입수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공거래 영수증을 몇 장 입수했다. 뭐 예를 들어 뭐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 월급이 나갔다는 정황이나 뭐 월급 명세서 몇 달치 정도를 일부 입수했다. 이 정도 증거가 여러분 손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꿈을 꾼다.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고 순수익이 얼마고 탈세가 어느 정도 일어나니 신고하면은 수십억 수백억 때려 맞을 거야. 탈세 제보 포상금이 탈루세액의 20%니까 헉 대박 이런 꿈을 점점점. 실제로 이런 제보로 인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실제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과징금을 때려서 받아내기도 해요. 하지만 제보자에게는 한 장의 통지서가 날라가죠. 뭐 제보해줘서 뭐 고맙다. 제보해준 건으로 추징했다. 뭐 감사는 한데 뭐 포상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포상금 지급은 못한다. 뭐 국세기본법상 내용은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탈세 제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탈세 제보는 장려하고 싶은 제도이고 뭐 탈세 제보해서 여러분도 수익 올리시고 국가도 수익을 올리고 그래서 이제 뭐 세수 확보도 많이 되고 그 세수로 뭐 국방 뭐 보건 뭐 문화 뭐 그런 복지 뭐 그런데 세금이 많이 투입돼서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이제 바람이기는 한데 여러 탈세 제보는 좀 양날의 칼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검색하셔도 뭐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뭐 특정 회사가 이제 뭐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누가 이제 제보한 증거들이 이제 나왔고 인정받으려면은 제출된 증거 회사 측에다가 이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런 자료가 우리한테 다 입수가 됐는데 뭘 아니라고 하냐. 이거 인정하고 쉽게 쉽게 가자. 아니면은 여기 뭐 기둥뿌리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까서 어? 제대로 세무조사 해줄 거니까 너 인정하고 이 정도 때려 맞고 좀 마무리 할래? 아니면은 끝까지 갈까? 세무서에서 딜이 들어옵니다. 자, 그 딜이 들어왔을 때 뭐 당연히 증거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제출 보여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보건으로다가 우리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회사 내에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퇴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회사 등에다가 칼 꽂은 사람 데리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해고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런 사유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했어.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어찌됐든 뭐 잘못된 거 바로 잡으려고 제보를 했어. 근데 포상금을 못 받았는데 뭐 해고가 됐어. 아니면 포상금을 받았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받고 뭐 해고가 됐어. 이런 경우 은근히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당하려면은 세무사가 됐건 뭐 어디가 됐건 변호사가 됐건 제보 전에 꼭 확인을 하세요. 그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탈세 제보를 방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은 어디서 방어를 해줘요? 세무사가 방어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여기서 얼마 줄이고, 여기서는 얼마 줄이고, 그러면서 최대한 방어를 해갖고 탈루세액이 적게 나오게 방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시는 분들이 공격도 하실 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검증을 받으세요. 회사 이름만 가리고 뭐 이거저거 중요한 것만 이렇게 가린 자료를 갖고 가서 내가 이런 걸 입수를 했는데 이게 탈세 제보를 하면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뭐. 그러니까 돈 주고 상담 받으시고 검증 받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은 보완할 수 있는 거 알려달라 해서 보완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셔라. 어차피 하실 거면은 포상금도 많이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단순 원안으로다가 이제 그냥 화풀이만 하셔도 될 것 같으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포상금을 목적으로다가 하시는 거면은 전문가의 게 이제 상담 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면 제보하고,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포기하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보완을 통해 완벽하게 준비하고 진행을 하시라, 이제 이 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 봤는데, 요게 이제 설명이 다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탈세 제보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공부 없이 충분한 탈세 제보에 대한 이해 없이 하시기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종목이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지급되는 탈세 제보 포상금은 일반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는 그 중에서 이제 극히 일부고, 외부인이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일반 분들이 하시는 건데, 이왕 하실 거면은 좀 이제 잘 하셔서 많은 수익도 이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신고에는 꼭 탈세 제보처럼 뭐 특급 종목, 뭐 트리플 S급 종목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거는 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나 이제 돈이 되는 거지, 뭐 못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넘사라 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무료 교육에 대해서도 클릭하시면은 제가 이제 무료 교육한 것들 뭐 영상까지 다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면은 공익신고가 이런 거구나, 내가 생각했던 공익신고랑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유튜브 영상 하면은 제 이제 유튜브에 올렸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 그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이제 억대 연봉자가 되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좀 재미있게, 재미 요소도 좀 생각해서 넣은 건데, 제가 워낙 초보라 재미 없을 수는 있지만 도움은 되실 거예요. 저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어, 그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641개의 글들을 올려놨고, 자, 제가 이제 세 번째 블로그, 지금 민대지의 세상 이야기가 세 번째 블로그인데, 공익신고 주제로 하는, 제가 이제 2015년 12월 달에 이제 세 번째를 다시 만들었는데, 그 동안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저도 이제 성장을 해오는 과정들이에요. 이 기간들은.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온 내용들을 다 이제 올렸고, 제가 이제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떤 식으로 했고, 뭐 이런 거 저거 하자, 뭐 성인 PC방 같은 거, 뭐 위장 가면 같은 거 다 잡아가면서 저도 이제 성장을 해 온 거거든요. 이렇게 뭐 농지법 위반부터 뭐 여러 뭐 사이트 신고, 뭐 증거 자료는 어떻게 줄여야 될지, 뭐 공익신고 학원 등에서 뭐 어떤 식으로 뭐 나쁜 짓을 하는지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